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바입니다. 요즘 분양시장이 굉장히 달궈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2022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분양이라면 일단 가격 면에서 뭔가 찜찜하다 생각이 되면 바로 손절에 들어갔던 수요층이 이제는 완전히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하염없이 작년 하락폭의 탄력을 그대로 받아서 올 상반기도 같은 낙폭으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약간은 주춤해진 상황이죠. 일단 부동산 규제 해제가 결정적인 낙폭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고요. 그중 대출 부분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키맨 역할을 했습니다. 고금리로 움츠러들었던 수요층을 우회적으로 자극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시중은행도 성과급 잔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작년 한 해 올라간 기준금리 영향으로 역대급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죠. 그러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셀프 성과급 잔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 고금리 압박에서 짜낸 성과물인데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 상생금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와서 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전세, 주담대 금리를 3%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구축시장에선 MZ세대가 다시 영끌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주 간단한 지표에서도 은평, 성북, 영등포 순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조금 웨이팅이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수요가 붙는 느낌도 들죠. 아니나 다를까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40%, 그리고 40대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이죠. 이거 주위에서 반등이라고 흔들어대고 있는 착시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반응이기도 한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쑥 찾아온 거죠. 그러니 서울에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저가형 아파트가 몰려있는 은평구와 성북구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두고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빈약하고요. 작년 하락기 때 매수 타임을 놓친 거라 판단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축시장으로 뛰어드는 건데 조금은 섣부른 움직임으로 보이죠. 이거 자칫 올해 상반기에 불어닥칠 2차 충격,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는 잠재적인 쥐레가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오페크 산유국에서 전격적인 감산 소식이 터졌습니다. 결국 골디락스,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을 구가하겠다는 그림은 그냥 개치를 하게 된 거고요. 아래 공포, 그러니까 엄청난 침체계로 들어갈 가능성의 문이 다시 헬게이트처럼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결국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풀이 잔뜩 죽어있던 미국 연준에게 다시 파이팅 매치, 불굴의 기준금리 인상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수라장이죠. 그러나 워낙 지금 경기 침체 위기감이 커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다음 달 5월에 동결로 갈 가능성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덩달아 미국 고용지표 ADP, 이 녀석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의 선행지수에 해당하죠. 구인 건수 비율이 1.9배에서 1.7배로 줄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과열 양상이 식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신호고 미국 연준이 그렇게 바라던 바이기도 하죠. 노동시장의 과열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기준금리는 동결로 갈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은행도 이번 달 4월 11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도 동결이 확실해 보이죠. 이젠 비교적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는 국면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구축 매매 시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건데 주의할 건 반등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쪼그라들어 있어요. 지난달 2월은 3일이나 더 적어. 28일밖에 안 되잖아. 2,500건의 서울 아파트 거래를 찍었는데 거래가 본격 살아났다고 난리를 치는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2월에 못 미치고 있어요. 2,000건 내외. 아직 3월 거래 건수가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건데 맥시멈 잡아봤자 2월 수준을 살짝 상회하는 지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거래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고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매물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거래가 은평, 성북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 심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아래 공포, 이젠 단순히 금리 문제에만 귀결될 수 없는 전방위적인 경제 지표의 급락 추세도 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은 2차 충격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엄청난 서울 분양 악재가 터졌죠. 바로 지난주에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곳, 바로 증산 4구역이죠. 여기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생겼습니다. 지난주 LH에서 도심복합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여러 구역에서 아주 야무지게 나온 설계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증산 4구역 주민협의체가 이 설계안을 그대로 수용 불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날벼락이죠. 원래 설계대로라면 1블록과 2블록으로 나뉘어서 1블록은 지역 역사의 정서를 담은 아파트, 시룸의 마을, 2블록은 도시와 공존하는 어반 플랫폼 개념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 설계안이 주민들 입장에서 눈에 가시야. 최근에 1군 건설사에서 설계한 곳들 보면 상당히 벽을 허무는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단지별 독립적인 공간감이 돋보이는 설계를 하죠. 게다가 용적률까지 높여버리면 상당히 눈에 띄는 외관이 쭉 뽑혀져 나오는데 주민들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설계 당선작을 보면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뭔가 모여락 꿈동산 같은 느낌이 들죠. 단지별 공간 구성도가 뭉쳐있는 느낌이 듭니다. 미음자 모양의 단지 배치는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설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0층짜리 주동이 외곽으로 배치돼서 뭔가 가운데 배치된 저층의 단지와 동떨어진 느낌도 많이 들고요. 향도 북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이거 사업이 그냥 자초될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민 입장이야 될 수 있으면 모든 단지가 쭉쭉 위로 뻗은 용적률에 빛나는 랜드마크 쪽으로 전체 건물의 외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국토부에선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진행시키려는 계획인데 설계안을 두고 신경전이 커지게 되면 이 사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서울 분양 3,000세대가 통으로 날아갈 수 있는 최악의 악재인데 빨리 해결이 돼서 여기에 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공급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분양 직전에 대규모 아파트가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분양 최악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칫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서 여기에 진입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